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원래 초청받기로 작년 12월에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현직 국토부 장관이었고 여러 가지 GTX라든지 그리고 영등대교, 인천대교, 또 우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5호선 등등 인천에 대한 현안들을 워낙 많이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겸사겸사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두 달 지나는 사이에 저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큰 변화에 알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 하면서 보니까요, 국토부 장관이 뭐 하는 자리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토목한 땅 파고 집 짓고 물론 그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길을 내는 일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많은 길들을 내고 또 고치기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저는 원래 제가 출발했던 자리인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서 더 큰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명록에도 썼지만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인천, 하늘길, 바닷길, 철길, 도로, 그리고 지하까지 모두 인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을 이곳 인천에서부터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효로의 길도 인천에서부터 열릴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이 삼토팔달의 길을 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돌덩이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시원하게 치우고 미래로 가는 큰 길을 열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인천하고 저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1985년 키치나트에 근로자로 취업한 21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주도에 전기불도 없는 집에서 사과 상자를 놓고 공부한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그래도 공부 하나는 어떻게 잘해가지고 청구의 푸른 꿈을 안고 온 시골 어른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상경을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19살의 청년 앞에 펼쳐진 우리 사회는 불안발로 대학 캠퍼스가 짓밟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현실이었기 때문에 피 끓는 정의감에 가득 찬 젊은 청년에게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데모를 했습니다. 전학 받았습니다.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야학을 하다가 야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당시에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도
아주 불순하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의 본부장이 인천으로 가자. 근데 별 기술은 없었습니다. 뭐 금연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용접 기술도 없고 선반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기본급 3,000원 낼까 말까 하는 여기에 단순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방기기와 숟가락, 포크 나이프를 만드는 피치나트 주식회사 경동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시에 위장 취업해서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정말 숟가락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아주 사찰도 심한 시기였기 때문에 신분이 거의 털어나면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냥 우리 지역의 다른 동료들, 선배들과 함께 나름대로는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했는데요. 그때 인천에 여기저기 동네를 다니면서 살았던 기간이 한 1년 남짓 되고요. 식정동, 석바위 자취하면서 정말 그때 골목골목 다녔던 그 시간이 저는 지금도 가슴에 서늘하게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끔씩 그때를 돌아봅니다. 그때의 피 끓는 청년 원희룡과 지금의 50대 후반을 바라보는 원희룡은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같을까? 늘 자고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내 형제 같고, 내 가족 같고, 내 어머니 같고, 내 조카들 같고, 내 여동생 같고, 그런 마음 변치 않고 가슴 속에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그때는 민주화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가장 급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이루어졌습니다. 노동조합 지금 자유로움 넘칩니다. 문제는 한때는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운동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는 바로 그 사실. 저는 87년에 길을 달리겠습니다. 소련, 베를린 장벽, 북한 그 실상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당시의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동경했고 지금도 많은 그 운동권의 핵심 세력들이 붙들고 있는 그 친국적인 생각, 친사회주의적인 생각 저는 깨끗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가져갈 게 있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돈, 금리 받고 은행에 묻어두는 것보다 수익이 잘 날 수 있게 생산성 오르고 수익이 나야 투자도 더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노동자들의 권익도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된다는 저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룬 거,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보를 지키면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것, 이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뺏어서 파괴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파괴적 선동만 앞서는 그런 투쟁과 갈등을 앞세우는 이런 좌파 이데올로기,
이것은 세상을 진정으로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와 북한에서 보듯이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를 뺏어서 그리고 독재와의 투쟁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독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내 몸을 던졌던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보다 성숙한 모습, 현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숙해서 거듭났습니다. 그것이 거듭 발전을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도공단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죠. 우리 제조업하시는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들 저는 존중합니다. 앞으로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며 바로 인천에서도 그런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정치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586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은 발을 받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운동한 게 죄야. 운동한 사람 자체를 아무것도 못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그리고 소수가 아니라 80년대에는 수많은 젊은 세대, 또 수많은 직장인들, 수많은 뜻 있는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방법은 달랐지만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도 운동을 했지만 저는 운동권 파리 저는 너무 싫고 너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자기만 했습니까? 운동을 한 걸 훈장 삼고 완장 삼아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협찬받고 일어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자체, 정부, 야당 뭐 이렇게 잡기 시작하더니 운동권이 정치의 핵심에 들어가서 2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운동권 파리를 하면서 무능과 위선의 끝판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 우리 지난 5년간 온 국민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이거 말이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생기죠. 8년 전 지금 독일이 세계에서 잘 나가고 총 생산이 일본 다음으로 일본을 지금 추격하는 독일이 지금 한 단계 주저앉았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러시아 전쟁이 나면서 가스 잠가버리니까 거의 8년 전 벌써 10년 전 그랬어요. 에너지 값이 폭등해가지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에너지 가격과 무한 팽창하는 중국 시장 이게 독일의 성장의 배경이 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중국과 분리되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일반 환자실에 있다고 한다면 독일은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닥터들이 타고 뒤로 수송해야 돼서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과 중국 시장의 분리와 축소 이것은 우리만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에 탈원전 그리고 중국 의존도를 더 높이면서 세계 흐름과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금융위기와 코로나로 전 세계가 돈이 풀려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공급 줄이고 세금 때리고 이걸 죄악시켜가지고 이걸 더 공포적인 투기 수요를 일으켜가지고 역사상 단군 이래에 집값 최대 폭등 거기다가 임대차까지 이걸 몰아붙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 젊은이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전세 사기에 바로 그 씨앗이 바로 3년 전에 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무능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40년, 50년 전에 폐기됐어야 될 그 운동권의 이념, 민족경제인, 자립경제인, 아니면 분배를, 이 기업을 목을 죄면 분배가 좋아지고 온 국민이 잘 살게 된다는 그런 한쪽만 보는 그런 평등놀이, 이게 아직도 있다라고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주로 우리가 봤던 것들이 민족경제로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거 있거든요. 중국의 문화혁명을 찬양하고 북한을 내재적 접근법으로 보자. 네? 북한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그리고 경제는 외채 뿌려드리고 수출 경제는 그냥 망해서 우리가 남미처럼 될 거다.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이런 현실을 보면서 깨닫고 길을 바꾸고 새롭게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그러한 수많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고집하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전 국민을 상대로 생체 실험까지 바로 그런 것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물론 그렇다 칩시다. 위선. 아, 내가 강남 가서 살아봐서 아는데 강남 살 필요 없다. 우리나라 앞으로 어차피 다 선진국식으로 임대주택에 전 국민이 사는 그런 사회가 올 거니까 내 집 사회는 욕망을 갖지 마라. 그건 탐욕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강남에 깔끔하게 한 채, 두 채, 온갖 재택을 다 해가지고 자기네 집. 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 개천에 가재, 붕어, 개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이런 사회로 가야 돼. 공부할 필요 없다. 대치도 하고 필요 없다. 우리 성도에 하고 필요 없다. 그래 놓고는 자기네는 다 그 운동권 그 친구들 인턴 논문 이거 다 조작하고 학력 조작하고 봉사자도 조작해가지고 다 의대 전문학원 나 미국이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기네 내 새끼는 천국 학력 만들고 내 집은 가장 좋은 데 만들면서 국민들 보고는 아 이제는 학력과 재산은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원전 폐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경제성 조사 자료 조작했죠. 제가 국토부 장관 들어가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집값 잡을 생각을 하고 집값이 안 오른다는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죠. 바로 위선. 저는 국민을 속이려고 자기들은 비판만 하다가 막상 국민들을 싫어하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을 또 남탓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운동권이 하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언하고 약속을 합니다. 순수한 민주화운동, 순수한 노동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자랑이고 공헌을 했지만 이 운동 파리를 하고 자기는 가난했다 그러면서 가난 파리를 하면서 온 국민을 이 위선과 무능의 길로 몰아가는 바로 이 운동권 기득권들이지 운동권 권력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 묻은
우리가 치워서 길을 내야 합니다. 자, 돌덩이는 뭐 제가 얘기를 더 안 하겠습니다. 자, 길은 어디론가 가기 위한 길이죠. 예,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 연결하는 겁니다. GTX는 뭐 이따가 말씀 뭐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난 정부에서는 김포에서 부천에서 끝내서 김부선으로 해놨더라고요. 난 김부선을 뭐 공짜연에 거기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김포 부천에서 GTX-T를 끝내버리더라고요. 왜 끝냈냐? 그랬더니 부천 신도림 사당 강남 가는 거 내면 강남 집값만 좁아진다. 그렇습니까? GTX 인천에서 김포 부천에서 만나서 신도림 사당 거쳐서 하나, 그다음 저기 밑에 광주 원주까지 가야 수도권에서 끝에서 끝까지가 관통되면서 이게 모두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앞으로 GTX-T는 우리 인천 공항에서 김포에서 신도림 사당 강남 거쳐서 하나 또 우리 여주 원주까지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길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의 정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저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제 모든 노력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 우선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쌓여있는 기득권, 그리고 관료, 여기 뭐 공직자들 계십니다만은 관료들이 그냥 귀찮아, 그냥 안 돼 라고 눌러놓고 있는 이 낡은 규제, 그리고 그동안에 지역 발전이 들쑥날쑥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동과 접근과 교통에 있어서 꽉 막혀있는 이 불편,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에서 자유를 넓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요즘 경제 어렵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하는 거 봤더니 구구절절이 다 옳은 이야기를 해요.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나라 부채가 걱정된다. 가계부채가 걱정된다. 다 옳은 말인데 두 가지가 틀린다. 이 문제가 누가 악화시켜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해결하려면 국회가 지금처럼 방탄국회로 돼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쏙 빼놓고 이걸 모두 윤석열 대통령으로 책임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정부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는 이게 왔던 원인과 역사가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하려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치워야 되는 건데, 이 원인도 이재명식 방탄정치, 이것을 길을 치우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치워야 될 것도 국회를 자기들만 살기 위한 방탄으로 발목 잡아서 경제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지금 이 정치를 치워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거꾸로 답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설관이 있으시니까 박수 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네. 이건 뭐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 저희의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봤어요. 야, 기회도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부가 뭐 시원시원하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답답함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우선 한쪽으로 기울다 거의 엎어지려고 하는 나라를 바로 세워서 방향 정렬을 제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탈원전, 말도 안 되는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그리고 이게 교통이 좋아지고 집값이 오르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떨어져 나갈까봐 재개발 못하게 하고 교통도 차입이 손을 안 대는 이런 가난과 적의 저발전, 낙후의 굴레에 이걸 눌러 놓음으로써 만점 평화표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진영 정치 이 부분을 이제는 깨뜨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난 5년간 국가 부채가 400조가 뭐에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이 사슬로 한 번 받아먹은 공짜 내지는 눈먼 돈은 이걸 뺏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기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결탁들이 생깁니다. 우리 기업이 어렵게 전 세계로 수출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놓은 우리 나라의 부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정말 알차게 쓰는 그런 부분들은 소홀히 하면서 그냥 푼돈으로 쪼개져서 뿌리는데 너무 열중하고 또 거기에 곳곳에 있는 이 돈을 나눠주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단체들 여기에 붙어있는 언론 집단들 등등 우리 사회를 좌파 선동의 진지로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뿌리내린 그런 세력들의 먹이사슬 먹잇감으로 뽑아먹기 바빴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더 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거기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키친아트에서 노동조합 만들러 위정치적 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노동운동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돈 더 가져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성 올려서 근로시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노사가 모두가 발전하고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우뚝 서는 그런 노동을 생각한 거지. 일 안 하면서 자기들이 머리띠만 두르면 돈 뺏어가요. 그런 건 아니시고. 그래서 건설노조, 화물연대, 여기에 있는 그 노동 귀족들,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사실은 집단적인 조직 폭력화되어 있는 이 떼법과 불법에 대해서 제가 뿌리 뽑았습니다. 지금 건설노조, 제가 건설노조 이 폭력적이고 특권적인 걸 뿌리 뽑겠다 하니까 정말 다 말리더라고요. 덩치도 작고 얼굴도 그냥 순둥이 같이 생긴 사람이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본전도 못 뽑고 거기서 붙어보자고 완전히 무덤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제가 죽게 생기면 우리 국민이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저는 화물 차주들, 기사들, 저는 더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지입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제가 지입제 개선을 들이밀었더니 화물연대 보면 저희 편이 되었습니다. 건설로죠? 열심히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우리 인천에서도 저 도와주겠다고 지금 온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동안 피해를 받고요. 여기에
나름대로 노조 간판 달고 간부 달고 거기에 연결돼가지고 이거를 뽑아먹는 그 희생하는 빨대들만 좋고 나머지 열심히 일하는 그 백도 없는 노동자들은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운동은 내가 1억씩 되는 연봉 받으면서 우리끼리만 잘 살고 그러면서 많은 정말 어려운 그 노동자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또 자기들이 조합비가 너무 쌓이니까 연례 행사로 조합비 쌓인 거 투쟁기금 없애기 위해서 억지로 파업, 불리한 파업을 하는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바로 그 위에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들과 이런 운동권과 결탁된 정치 투쟁화되어 있는 노동운동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집단이라고 보고 새로운 노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니까 1년이 지나고 지금 건설 현장은 거짓말같이 돈 뜯는 가짜 노조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길 내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데도 국회에서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죠? 노동개혁. 일을 많이 하고 생산성을 기여를 한 만큼 가져가자라는 노동개혁. 지금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뽑아. 두 번째, 교육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전부 의대로만 몰려고 이게 정상입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의 반도체, 생명공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있게 갈 수 있고 부모들도 아이들 보고 야 장래를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거에 교육부의 관료적인 규제 그리고 이 교육계 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익 집단들이 이걸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금도 이렇게 하죠.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지금처럼 연금을 가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돈 내봐야 나중에 못 찾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걸 연구하고 국회에다가 법안을 하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170석이라는 야당 의석. 이거 가지고는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엄청나게 몰아붙이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뜻은 의미가 있겠죠. 중대재해 없으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50인 미만들 기업장에다가 지금 적용하는 것을 유예를 하자 이런 법안을 여당에서 내는데 야당에서는 그냥 그건 안 돼. 그건 기업주들만 좋아지는 거고 그건 50인 미만이든 말든 기업인들만 좋은 그런 법안은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걸 걷어찼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망쳤다고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시급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민생 법안도 걷어차놓고는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우리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워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정권이 자기네한테 자동으로 넘어온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듣고 새롭게 고쳐야 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래도 지금 지난 5년간 잘못 잡았던 나라의 방향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끌려다니던 이런 것들을 지금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방향을 올바로 세우고요. 이것만 해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채워나가는 것은 제가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짓기 전에 그래도 우리 인천 토론이니까 인천과 관련된 이야기 몇 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길은 인천에서부터 시작된다. 개항이 있었고요. 그때만 인천과 인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 전부 다 인천에서부터 대한민국 우리 건국의 길을 열었고 김일성 쳐들어온 것은 인천에서부터 되찾아서 압록강까지 밀고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조국 근대화,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돌 이 물질적인 기초를 닦는 고도의 경제 성장, 바로 인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교통혁명이 일어나야 되고요. 교육혁명이 일어나야 되고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과 바이오 생명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노동, 교육, 연금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저는 그 길도 이곳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한 100여 가지의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공약, 그리고 전국의 한 300여 지역의 지역 공약들을 다 최종 손을 보고 그 연구 과정들을 다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인천과 연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GTX. GTX-B는 이미 올해 착공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앞에서부터 저 서울 청량리 가는 GTX-B가 이제 올해 착공이 되게 됩니다. GTX-D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김부선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김부선이 아니라 쌍 Y자로 수도권의 서쪽과 동쪽 끝을 시원하게 관통하는 쌍 Y GTX-D 노선. 제가 국토부 장관할 때 이걸 다 내용적으로 확정지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구체적인 설계와 재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유정국 시장이 가 계십니다만 유정국 시장님이 저에게 국토부 장관할 때 계속 압력을 넣은 게 경의고속도로 이게 무슨 고속도로냐, 국도보다 못한 도로 고속도로에 폐지하든지 아니면 이건 재구조화를 해가지고 통행료를 무료로 만들자. 이게 유정국 시장이 추진하면서 저에게 준 숙제인데 국토부 장관할 때는 아직 정부라는 게 쉽게 그냥 약속을 덜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다가 매듭은 못 치고 나오는데 저는 이걸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은 경인 고속도로는 지하와 함께 지상 경인 고속도로는 무료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유정국 시장님과 함께 책임지고 연구를 해서 끝을 마무리 짓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역시 교통 문제들이죠. 뭐 인천 도시철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5호선, 9호선, 그리고 이게 인천 공항철도랑 9호선이랑 직결하는 것. 이미 그 밑에 지하 통로는 국토부에서 벌써 10년 전에 다 파놨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비를 누가 내는 거냐를 가지고 그동안 묵혀놨었는데 이것도 단체장들이 전부 국민의힘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사이에 이게 합의가 되는 국토부도 이걸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9호선과 공항, 철도가 직결이 돼서 앞으로 인천에서 서울과 서울을 지나서 경기도 또 충청도로 연결되는 이 길들이 인천에서 시작되는 길들이 시원하게 3통 8달로 빵빵 돌릴 수 있게끔 인천에서 교통혁명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대주경 의원님 잠깐 오셨다고 하셨는데 인천대교, 영종대교, 영종 주민들의 무료, 그다음 인천 시민들의 반값 이하를 할인, 이게 지난 정부 이전부터 우리 지역의 추원 사업이었는데 이거 지난 정부에서 진전이 있었습니까? 제가 국토부 장관 되고 바로 이걸 착수를 해가지고 1년도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이 자금을 내는 구조를 바꿔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이미 이것을 선언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원희룡과 윤석열 정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저희들은 과거를 탓하는 정치 싸움보다는 미래를 가는 길을 내기 위해서 저희는 현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특히 이 원희룡은 제가 맡은 일, 제가 약속한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그동안 이미 보여드렸듯이 앞으로도 확실히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동인천 여기 어디 중구인가요? 중구. 동인천 역사 그거 흉물로 버려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사업 부도나고 뭐 유치권 행사 법적인 권리관계가 복잡해요. 그랬더니 막 민주당 의원들이 저한테 와서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되냐면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동인천 과거 인천에 심장 중에 심장인데 거기에 동인천 역사를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간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인천 13성 중에 11성을 써나간 이 정당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 덮고 나섰습니다. 몇 달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레일을 해가지고 자 이거 코레일에서 아니 사서 이걸 재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은 나중에 나는 걸로 하고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인천 역사 재개발 계획 제가 국토부 장관 된 지 6개월도 안 돼서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 그 다음 킨텍스 잠시 날아가는 도시항공 드론 택시 있잖아요.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이게 12분도 나가요. 시속 300km. 이렇게 해서 지금 아라뱃길도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위로 이제는 도시항공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는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내년이면 시험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인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혁명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 출범되자마자 이게 초고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길이 뚫리는 것이고요. 이와 연결시켜가지고 앞으로 자 여기 이거 송도 아닙니까? 송도에 지금 바이오 센터죠. 그다음 뭐 인천에 이제 길병원 정말 이제 최첨단으로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는 병원 옥상에서 드론 택시가 환자들을 태워갑니다. 앰뷸런스가 뭐 무슨 길이 막힌다, 뭐 경인고속도로 뭐 한다, 그리고 뭐 갑자기 앰뷸런스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천 시내에 있는 많은 그린벨트, 공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우리 기업하는 데서 발목 잡고 있는 상속세, 여러 세제들, 그리고 업종 간의 기존의 산단의
이제 업종이 제한돼가지고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진짜 바라는 문화시설, 복지시설 여기 못 들어오면서 이런 풀어야죠. 그래서 저는 인천의 산단과 이 송도에 있는 새로운 첨단 산업 이 벨트들이 규제 풀고 교통 풀고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의 많은 자유의 활력을 넣어가지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생산성 향상과 자유의 바람 그리고 낙후됐던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먹여 살리는 새로운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인천에서부터 미래를 향한 길 막고 있는 도로를 치우고 저는 원래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처럼 길 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길 막과 길 내의 대결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